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했었던 청년들한테 대출을 좀 더 이제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이 3분기, 2022년 3분기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얼마 정도를 대출을 받는 게 이제 늘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몇 개 케이스로 해가지고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금액대가 이렇게 이제 대출이 조금 더 되면서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LTV이고, 두 번째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그리고 초장기 모기지, 이제 청년이랑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짜리 모기지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거는 8월 달이고, 그리고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는 3분기, 그리고 LTV도 80%까지 해가지고 3분기.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뭐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우선은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볼 건데,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그 소득 증가율에 따른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함께 보시면은 20세부터 24세까지 만이에요. 만. 소득 증가율이 76%나 되죠. 꽤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25세부터 29세는 47.7%, 그리고 30세부터 34세까지는 23.9%, 그리고 35세부터 39세까지는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30대 중후반들은. 그러면 사실상 이제 집을 우리가 이제 산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생애 최초로 했을 때 그래도 30대가 주를 이룰 거예요. 아무래도 20대는 모은 돈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진 않다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30대에서 34세가 미래소득 증가율이 23%대로 한 24% 정도, 20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게 이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증가율을 반영을 연봉에다 했을 때 뭐 이 증가율만큼 반영을 다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한 이 증가율의 반, 그 정도 선에서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연봉에 따라 가지고 증가율을 반영한 DSR 계산을 할 때 쓰는 그 소득, 반영 소득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5천대, 그리고 연봉 6천대, 연봉 7천대, 연봉 8천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볼게. 20대 초반에 이제 5천, 그리고 20대 중반에 5천, 그리고 30대 초반에 6천, 그리고 30대 후반에 8천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이 24살에 연봉이 5천. 일단은 여성분 기준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으로 들어갔을 때 연봉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사실 뭐 대부분은 다 대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편의상 지금 요새 대기업 초봉이 한 5천 정도 되더라고요. 5천 조금 넘는 것 같던데 5천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26, 이거는 남성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회사를 들어갔을 때 26 정도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연봉은 이제 똑같이 5천으로 신입사원 연봉으로 잡았고, 그리고 남자가 이제 32세 정도 됐어요. 대리 정도 됐죠. 대리 한참 일할 때. 그때 연봉이 한 6천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36세 과장 정도 됐습니다. 과장 정도 되신 분이 연봉 8천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아무것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4살 5천 기준으로 3억 7천, 그리고 5천 연봉 똑같으니까 3억 7천, 그리고 연봉이 6천이면은 4억 4천, 그리고 연봉이 8천이면은 5억 9천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DSR 40%까지 거의 꽉 채워가지고 받았을 때 기준이고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일단 1단계로 소득을 반영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소득 표가 있었죠. 향후 증가될 소득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연봉에다가 일부 플러스 시켜주는 거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준은 다 똑같아요. 기존에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고, 24살 연봉 5천짜리는 이제 5억 1천까지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6살 5천, 연봉 5천인 사람은 4억 5천5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세 대리 6천은 주담대를 4억 9천5백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36세 8천인 분은 5억 9천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가가지고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주담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나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5억 4천5백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4억 9천, 세 번째는 5억 3천,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케이스는 6억 3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억 3천 정도를 받게 되면은 이율을 한 4.5%로, 대기업이니까 그래도 뭐 신용도도 좋고 하니까 이율 4.5% 안에는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리금이 한 265만 원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무시를 할 수는 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럼 요약을 한번 해봐야겠죠. 얼만큼 스텝마다 늘어나게 되는지. 자, 24살 연봉 5천인 분이 대출 가능 금액은 원래 3억 7천까지였어요.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소득 증가분을 반영을 했을 때 5억 1천이 됩니다. 1억 4천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또 50년 상환으로 반영을 했을 때 5억 4천5백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LTV 80%를 적용한 걸 다 채웠다라고 했을 때 구매 가능 주택은 6억 8천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완전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모은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택금액이 20% 현금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20대는 사실 뭔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이제 신입 사원 정도면은. 그리고 26세 이제 5천인 남성으로 보았을 때 소득 증가분을 반영을 했을 때 4억 5천5백으로 8천5백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50년 상환으로 바꿨을 때 또 한 3,500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구매 가능 주택은 6억 1천까지 가능할 거고요. 32세 연봉이 6천이신 대리분,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소득 증가분을 반영을 했을 때 뭐 별로 안 늘어나요. 이분은 한 5천 정도 늘어나고, 여기다가 50년 상환으로 했을 때 또 한 3,500 정도 해가지고 구매 가능 주택은 6억 6천까지 이제 계산이 되고, 36세인 이제 대기업 과장님, 이분은 대출 금액이 이제 5억 9천에서 뭐 그대로예요. 소득 증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50년 상환을 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한 4천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분은 뭐 크게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건 없네요. 그러면은 구매 가능 주택은 7억 8천까지 또 가능할 거고요. 사실 20대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은 구매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20대 때 뭐 3년, 4년 정도는 일을 했어야지 그래도 뭐 안 쓰고 모으면은 가까스로 1억 정도 이제 모은다고 했을 때 20대 뭐 사회 초년생은 힘들겠죠. 힘들 거고, 대부분 이제 주를 이루는 게 30대 이제 한 대리 근처인 32세에서 뭐 한 34세 정도 되는 분들이 주일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4억 4천에서 최대 5억 3천까지 한 9천 정도가 대출 가능한 금액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소폭 이제 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한 6억대, 사실 6억 전후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거래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 먼저. 사실 6억 이하의 보금자리 론이 또 해당이 되고, 또 5억 이하에는 디딤돌 대출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5억에서 지금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는 6억 6천 그 사이대의 금액들로 해가지고 일부 또 거래가 먼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8월 달부터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뭐 전부 매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또 매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사실 경기권 금액대가 그래도 지금 한 6억, 7억 정도로 진입하기 괜찮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지금 여기 수요 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물량보다 만약에 이 수요가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부 상승으로 갈 거고, 그렇지 않다, 물량이 늘어나는 게 더 많고 여기 수요 나왔자 얼마 안 나온다,
이 수요로는 바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하락세로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되겠죠.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래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사 갈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 다른 동네로, 그리고 상급지로 가실 분들,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본인의 집이 안 팔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사를 못해. 한 6억 근처의 시장 먼저 거래가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던 1주택자 분들은 또 이사를 갈 수 있고, 일부 또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6억대 먼저 거래되고, 그 다음에 7억대, 8억대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또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정부는 장기 하향 안정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규제 완화를 한 번에 확 풀어줄 수 없고 조금씩 풀어주면서 거래는 발생하게 하면서 일부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금 이제 안 좋은 분위기니까 이제 살짝 소폭 하락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었고, 방향이 지금 7월 3분기가 이제 7월 달부터 3분기죠. 7월, 8월, 9월 그때 얼만큼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우리는 빠르게 그때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뭐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아니다, 그냥 보합할 거다, 이거를 지금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뭐 전문가들도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을 누가 빠르게 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이제 대출 완화에 대한 대출금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살펴보았고,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